안녕하세요. 주사위 굴리기 해설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는 0부터 G까지 점수가 적혀있는 게임보드와 D개의 면을 가진 주사위를 갖고 있는데 주사위의 각 면에는 1부터 D까지의 점수가 적혀있다. 알버트는 게임보드의 0번에서 시작하여 주사위를 굴린 후 주사위의 눈만큼 한 번에 이동하여 G칸에 도착하는 놀이를 즐겨한다. 구체적으로 X번 칸에서 주사위를 굴려 나온 눈이 K라면 X 더하기 K번 칸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X 더하기 K가 G보다 큰 경우 G번 칸에 도달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주사위를 굴려 나온 눈이 아니라 이동하는 칸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예시로 G가 5이고 D가 2일 때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0번째 칸에서 5번째 칸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버트는 G와 D 값만 알면 총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마지막 칸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만 이 값이 매우 커질 수 있으니 10의 9제곱 더하기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알버트를 도와주자. 그래서 총 길이 G와 한 번에 최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D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 칸에 도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출력은 모듈러 연산을 한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입력과 출력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고 입력 제한은 G는 최대 3만, D는 최대 100까지입니다. 문제에서 모듈러 연산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풀이 전에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연산은 어떤 값을 주어진 값으로 문제에서는 10의 9제곱 더하기 7인데요. 이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도출하는 연산입니다. 오른쪽에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기본 법칙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보면 A 더하기 B에 대한 모듈러 연산의 결과값과 A와 B 각각의 모듈러 연산을 한 값에 대해서 더한 값을 모듈러 연산을 한 결과값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각 단계마다 매 연산마다 모듈러를 연산을 적용을 해도 최종 결과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연산마다 모듈러 연산을 수행하면 이제 매우 큰 정답을 미리 저장해놓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뺄셈의 경우에는 모듈러 연산을 하기 전에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m을 더해두는 것을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요약해보면 게임보드를 한 칸부터 뒷칸까지 이동할 수 있을 때 G칸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번째 칸에 도달했을 때 다음 칸으로 이동 가능한 칸은 I 더하기 1번째 칸부터 I 더하기 D번째 칸까지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먼저 브루트포스 시간 복잡도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칸인 G칸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S번 이동할 수 있다고 할 때 각 이동마다 D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D의 S제곱이 되고 지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브루트포스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다시 관찰로 돌아가겠습니다. I 더하기 D번째 칸에 도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I번째 칸에서 D칸만큼 이동하거나 I 더하기 1번째 칸에서 D 빼기 1만큼 이동하거나 이렇게 계속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I 더하기 D 빼기 1번째 칸에서 한 칸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I 더하기 D번째 칸에 도달하는 모든 방법의 수는
i번째 칸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부터 i 더하기 d 빼기 1번째 칸에 도달하는 수까지를 모두 더한 값과 동일합니다. 이 앞에 관찰 두 가지 내용을 보았을 때 특정 칸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가 다음 칸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에 누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d에 동일한 부분 문제가 계속 마지막 칸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P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칸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를 배열 D로 정의했을 때 DI는 i번째 칸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이고 D0은 초기값으로 0번째 칸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도달 방법의 수가 1입니다. DG는 G칸까지 도달하는 방법의 수이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이 배열 D에 대해서 값들 사이에 점화식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다음 상태에 반영하는 방식과 현재 상태를 이전 상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다음 상태에 반영하는 방식은 관찰에서 아까 첫 번째로 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di를 di 더하기 1부터 di 더하기 d까지 각각에 누적해주는 방식입니다. 각 칸마다 d만큼 연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d 곱하기 g가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상태를 이전 상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찰에서 두 번째 내용을 점화식으로 옮긴 내용인데요. 이제 di는 di 빼기 1부터 di 빼기 d까지 모두 더한 값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화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di 빼기 2부터 di 빼기 d 빼기 1까지 모두 더하는 값이 di 빼기 1과 동일하기 때문에 di를 di 빼기 1을 두 번 더한 후에 빼기 di 빼기 d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의 시간 복잡도는 d 곱하기 g이고 마지막 점화식의 시간 복잡도는 각 칸마다 한 번의 연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g가 됩니다. 첫 번째 점화식에 대해서 공간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서 최신 d개의 값만 연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dp 배열을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고 q에 최신 d개의 값만 저장해두면 됩니다. d를 구하는 각 단계마다 q를 갱신해주면 공간 복잡도를 g에서 d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입력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복잡도가 g인 마지막 점화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i가 d보다 작을 때인데요. 이때는 di의 값이 di 빼기 1부터 d0까지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di 빼기 d 빼기 1인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di는 di 빼기 1을 두 번 더한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듈러 변수를 선언하려고 하는데요. 최적화를 위해서 파이널 상수로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가 롱인 값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을 수행하게 될 때 형변환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 롱형으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력과 출력을 위한 함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개수를 입력으로 받아줍니다. 예외 처리도 해줍니다. 그리고 G와 D 변수도 미리 선언을 해주고 D 배열도 롱형으로 선언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개수만큼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처리를 해주고 이제 D 배열에 대해서 값들 사이에 점화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D0은 초기 값으로 1이고 D1은 DI 빼기 1부터 D0까지를 더하면 D0이기 때문에 D0으로 먼저 초기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는 2부터 G까지 D 배열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I는 먼저 DI 빼기 1을 두 번 더한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i가 d보다 클 때만 di 빼기 d 빼기 1을 빼줍니다. 그리고 뺄셈의 모듈러 연산 때 필요한 게 그 모두 상수를 한 번 더 더해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D 배열의 초기화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길이는 D 0부터 G까지이기 때문에 G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DI의 모듈러 연산을 해줍니다. 이러면 점화식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정답은 G이고요. 개행 처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해 주었습니다. 네, 이러면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 코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